제주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이른바 BCT 파업이 오늘로 2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상당수 건축물 공사 역시 멈춰선 상태인데요. 이번 파업의 원인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좀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가죠. 네. BCT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그러니까 시멘트 원료를 운송하는 걸 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현재 파업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사측은 누굽니까? 사측은 이제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삼표 한라 쌍용 시멘트 회사가 화주로 있고요. 시멘트 회사요? 네, 그 시멘트 회사에서 이제 운송사라고 해서 저희 화물 노동자들과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송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 회사가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물 운전 노동자가 있고 이렇게 네. 3자가 있는 거네, 당사자라고 하면. 네. 자, 그럼 BCT 노동자 어떤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BCT 운송이 원가가 높고 소득이 낮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되게 낮은 수준으로 운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5,000원,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 수준이고요. 뭐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를 적재하다 보니 분진이라던가 또 상하차 대기 시간이 길어서 과로 노동을 하게 되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 우리 최저임금 5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게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10년 전보다도 지금 운임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 이 낮은 운임을 지금까지 BCT 화물 노동자들이 더 많이 운송을 하는 과로 운송이나 또 더 많이 싣고 다니는 과적으로 메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주들이 지금까지는 이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다가 안전운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위험한 운송 형태의 할증이 붙자 이런 부담을 좀 피하고자 되게 비정상적인 운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적자의 원인입니다. 아까 또 새로운 개념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이러한 저가 노동 때문에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만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어떤 형태로 운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서 도로의 안전을 좀 보장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 이 화주가 운송사한테 주는 운송료 또 운송사가 화물 노동자한테 주는 운임을 법적으로 고시해서 적정한 소득을 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운임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에서 정하도록 고시하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예, 근데 정부가 강제하기보다는 이제 세 주체, 화주, 운송사, 화물 노동자 여기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합의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안전운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운임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안전운임제가 지금 이런 적자 운임을 오히려 부추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안전운임이 제주도에서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주에 한정된 문제인가요? 예, 제주에 한정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안전운임 제도에서 화물 노동자한테 유리한 항목이 있어요. 대기료를 지급한다거나 실태운임보다 저하는 못하게 돼 있다거나 이런 조항은 좀 빼고 화주들이 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목을 일방적으로 좀 취사 선택해서 비정상적인 운임을 강요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시장 관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주나 운송사가 실제로 그런 노력이 미흡했고 마지막으로 이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을 고시할 때 원가 비용을 조사를 해요. 거기에 이 제주도 BCT 화물 노동자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 마지막 문제는 올해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인 보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화주라고 하는 건 시멘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제도와 임금 어떻게 개선하자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시멘트 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원가 비용이 재산정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륙에는 있는데 제주에 없는 톨게이트 비용은 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제주도에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50km 미만 단거리, 또 10km 미만인 초단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운임 설계가 필요하고 제주도가 아무래도 거리가 짧으니까 초단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군요.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과적을 하지 않아도 화물 노동자의 생계가 보장되는 수준의 좀 충분한 운임 인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가 이 안전임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제주에만 특별하게 안전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반론 있으십니까? 뭐 사실 이 안전운임 제도가 전국가적으로
그 시행되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해요. 그래서 많은 선례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안착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 형태에 대한 노사정 협의체라던가 기본 조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다 보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번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고시한 운임의 다양한 시장의 운송 형태가 반영은 못 됐어요. 다만 이 고시 이후에 광양항이라던가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협상, 운임 제협상이 있었고 저희는 제주도도 이 제협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그 주체들의 합의가 있으면 적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에 사실 저희들도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도청 앞에서 몸싸움 벌이다가 도청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네. 왜 도청으로 가신 겁니까? 뭐 저희는 일단 이 안전운임 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제주도청이 중재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일방적으로 화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또 이게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측하고 사측하고 먼저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사 측이랑 먼저 협상을 시도를 했고 교섭 공문을 계속 보냈으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나 정부의 그 중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마 세 차례 교섭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측에서 뭐 변화하는 모습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측이라 하면 그 시멘트 회사와 화물 운송사 이 두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교섭 요청은 다 했는데 사실상 주요한 키는 그 세계 화주사가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주사 있고 시멘트 회사. 예, 맞습니다. 자, 시멘트 회사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교섭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운임 구조와 운임을 화주가 화물운송 시장에서는 가장 힘이 세잖아요.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었는데 요거를 앞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고 이 제주도에서 타결되는 교섭이 앞으로 그 시멘트 회사들의 다른 전국적인 지역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사측 입장에 불리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도내 중단된 공사 현장도 참 많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답답할 텐데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 파업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국면이고 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좀 그만큼 절박한 요구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끝으로 그 제주도라든지 시멘트 업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 파업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멘트 회사가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응하는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단과 관련해서 제주도라든지 그리고 시멘트 회사 측에게도 언제든지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반론의 기회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연수 정책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